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건강한 몸을 위해 한의학을 쉽고 재밌게 풀이해주는 한방호 선생입니다. 오늘은 조금 무거운 주제가 될 수 있는데 꼭 필요한 정보라 제가 알려드리려고 이번 컨텐츠를 찍게 됐어요. 병원에서 일하다 보면은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수술을 하는데도 아파요.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보통은 수술은 잘 됐는데 수술 후에 재활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수술 후 재활 왜 필요한지, 그리고 재활을 어떻게 해야지 후유증 없이 일상으로 회복이 가능한지 오늘 한번 재밌게 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수술 후 재활은 사실은 너무 중요해요. 결론부터 얘기 드리면 꼭 하셔야 됩니다. 우선은 수술이란 것 자체가 우리 몸에 손상을 내서 문제 있는 부위를 고쳐주는 역할인데, 이 수술하는 과정에서 조직에 손상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 손상된 조직에 염증도 생기게 되고 어혈도 생기게 되고 몸에 무리가 많이 생기는데, 그 과정에서 근육과 인대가 딱딱하게 굳으면서 서로 엉켜버리게 됩니다. 이거를 이제 전문 용어로는 유착이라고 하는데요. 이 유착을 방지하기 위해서 관절의 가동성을 범위를 계속 확보를 해야 돼요. 이게 바로 수술 후 재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수술 부위가 계속 통증이 너무 심하고 아프다 보니까 환자분들은 오히려 더 안 쓰려고 해요. 그래서 어깨 수술을 했어요. 그러면 고정기를 지나서 회복기에는 자꾸 CPM이라던가 아니면 스스로 이제 재활 운동을 하셔야 되는데, 아프다 보니까 잘 안 쓰게 되고, 안 쓰다 보니까 수술 부위 주변으로 근육이 점점 약해지고, 그러면서 통증이 더 심해지고, 통증이 더 심해지니까 또 안 쓰려고 그러고, 그게 계속 악순환이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려면 수술을 재활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한의학 치료가 많이 도움이 되죠. 운동도 우리가 헬스장 가서 PT 받잖아요. 혼자서 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PT 도움을 받는 것처럼 한방병원에 와서 스케줄에 맞게 치료를 하면은 확실히 도움이 되고 회복도 빨리 됩니다. 저희한테 자꾸 얘기를 해요. 수술하고 왔는데 아파요. 저희 병원에서 수술한 것도 아닌데. 우선은 어디가 아픈지 볼게요 이러면은 재활이 잘 안 돼서 유착이 된 부분, 엄청 막 허리가 통째로 막 굳어 있는 경우도 많고, 무릎 같은 경우도 재활이 잘 안 돼서 수술만 하고 나서 한참 시간이 지났는데도 무릎이 잘 안 구부러진다거나 그런 경우도 많이 봤죠. 일반 사람들은 그냥 수술이 잘 안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뭐 무릎 수술도 그렇고 골절 수술도 그렇고 허리, 목, 디스크 수술, 어깨 수술, 모든 수술이 양방 원장님들이나 교수님들은 다 구조적인 문제만 치료를 합니다. 어깨 회전근개 끊어졌어? 다시 이어줄게. 디스크가 찢었어? 긁어줄게. 뭐 아니면 연골이 너무 닳았어? 인공관절 바꿔줄게.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이 수술은 정말 잘 됐어요. 디스크도 깔끔하게 잘 처리됐고 회전근개도 잘 이어졌고 하는데, 환자분들이 자꾸 아픈 경우가 종종 있죠. 그런 거는 한의학에서는 수술은 잘 됐지만 수술 후에 이제 근육 쪽이나 인대나 아니면 이제 기능적인 부분에서 개선이 안 된 거죠. 어깨 수술은 잘 됐지만 이게 다 굳어버려 가지고 어깨가 안 올라간다거나 무릎이 다 안 구부러진다거나, 그런 경우는 기능적인 회복도 필요한데 그거를 간과하신 경우죠. 우선은 한방병원 같은 경우는 침만 놓는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양한방협진병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양방치료와 한방치료를 둘 다 할 수 있는 병원이라고 보시면 되고, 수술 후 재활 같은 경우는 양방치료에서 할 수 있는 도수치료나 물리치료, 관절 가동성 회복을 위해서 CPM 치료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한방에서는 침치료, 약침치료, 추나치료, 한약치료 이렇게 다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회복이 더 빠르다고 보시면 되죠. 우선은 수술 후에 제일 첫 번째로 많이 불편감을 호소하시는 게 통증이에요. 수술 후에 통증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주로 염증과 어혈인 경우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고정기에 많이 붓고 열감이 나고 이런 경우는 양방에서는 주로 물리치료나 아이스팩 고로 처치를 많이 하는데, 한방에서는 침치료와 약침치료를 통해서 통증을 줄여주는 치료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 관절 회복기, 관절 가동성을 회복하는 기간에서는 근육이 경결, 근육 회복
인대 회복을 위해서 양방에서는 CPM 물리치료를 하고 또 도수치료도 같이 병행을 하고요. 한방에서는 침치료, 약침치료로 근육 회복을 더 빨리 도와주죠. 그러다 보니 양방만 하는 것보다 또는 한방만 하는 것보다 이렇게 둘 다 동시에 했을 때 수술 후 재활, 일상으로 회복 기간이 더 빠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구조적 회복이에요. 여기에서는 운동치료나 추나치료가 가능하신데, 예를 들어서 무릎을 수술을 했어요. 왼쪽 무릎을 수술을 했는데 왼쪽 무릎을 수술을 하다 보니까 자꾸 왼쪽 걸을 때마다 통증이 있어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왼쪽 무릎 자꾸 안 쓰려고 하다 보면 골반이 틀어진다거나 허리가 틀어진다거나 이 구조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무릎 수술을 하고 났는데 허리가 아플 수가 있고 발목이 아플 수가 있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을 방지하고자 처음부터 골반 틀어짐을 개선시킨다거나 함으로써 후에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같이 치료를 할 수가 있죠. 세 번째로는 한약 치료예요. 한의학에서는 이 수술을 한다는 것 자체가 몸에 데미지를 되게 많이 준다고 생각을 해요. 출산을 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비유를 많이 해요. 그만큼 몸에 데미지도 많고 수술을 하고 나서 평소보다 더 피로감을 느낀다거나 자꾸 눕고 싶다거나 이런 기력 저하가 많은데, 이런 경우는 한의학에서는 한약을 먹으면서 기력을 올려주고 예를 들어서 수면 불량을 개선시켜 준다거나 소화 문제를 개선시켜 준다거나 그런 것을 같이 병행을 할 수가 있죠. 컨디션이 100인 사람은 수술 후 재활도 빨리빨리 되는데, 컨디션이 10인 사람은 침치료나 물리치료나 도수치료나 이런 거를 자꾸 하려고 해도 본인이 힘들어서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한약을 같이 먹으면서 기력을 같이 올려줌으로써 치료도 같이 잘 따라올 수가 있죠. 수술 병원의 의견을 조금 존중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술을 하고 왔다고 해도 웬만하면 수술 부위는 바로 건드리지는 않고요. 그쪽 병원에서 소견서나 어떻게 치료 계획서를 받아 오신다고 하면은 거기에 맞춰서 치료를 하고, 그래서 웬만하면은 수술 부위는 조금 괜히 건드렸다가 저도 좋을 게 없기 때문에 수술 부위는 최대한 안 건드리고 수술 부위 주변부를 자꾸 풀어주는 치료를 많이 하죠. 정말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치료 횟수만으로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예를 들어서 저희 입원 치료 같은 경우는 3일을 입원한다고 치면은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오전 오후 해서 총 6번 치료를 할 수가 있는데, 침 치료가 될 수도 있고 도수 치료가 될 수도 있고 추나 치료가 될 수도 있고 물리 치료가 될 수도 있고 이게 다 치료 스케줄에 맞춰서 들어가는데, 통원 치료도 한다고 하면은 일주일에 6번 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거의 일주일에 많이 와야 한 3-4번인데, 그러면 입원 치료 한 3일 하는 게 치료 횟수만 따지고 보면 통원 치료는 거의 2주 정도 치료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통증 컨트롤이에요. 예를 들어서 병원에 있을 때는 특히나 이제 수술 후 환자들은 야간통을 많이 호소하시는데, 병원에서는 통증이 너무 심한 경우는 아이스팩을 처치를 해드린다거나 아니면 밤에 진통제를 좀 처치를 해드리면은 좀 통증이 줄어들면 잠을 그래도 푹 주무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통원 치료를 하신다고 하면 밤에 많이 아프시면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파스를 바른다고 하고 아이스팩을 한다고 해도 이거는 한계가 있는데, 그래서 통증 때문에 잠을 또 못 자고 잠을 또 못 자니까 그 다음날 또 더 아픈 것 같고, 이게 또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세 번째로는 안정이에요. 아무래도 통원 치료를 하면 수술을 한 부위를 안 쓸 수가 없어요. 자꾸 쓰게 되고 몸을 자꾸 쓰고 그러다 보니 회복도 더디고 수술 부위가 벌어지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좀 많이 발생을 하죠. 어떻게 보면은 비슷한 것 같은데 다 각자 하는 롤이 좀 달라요. 도수 치료 같은 경우는 수술 부위 근육이나 인대 주변부 풀어주는 거고, 추나 치료 같은 경우는 비대칭이나 비정렬을 좀 맞춰주는 추나 치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침 치료는 우리가 이제 수술 부위는 어떻게 보면 다 속에 있잖아요. 근데 밖에서 도수 치료로 근육을 풀어준다고 해도 속의 근육까지는 풀어주는 데는 좀 한계가 있거든요. 그거를 누가 해주느냐? 침이 이렇게 피부를 뚫고 들어가서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각자 하는 역할이 다 달라요. 그래서 뭐가 우위에 있냐? 그러면은 축구로 따지면 공격수가 잘하냐, 수비수가 잘하냐, 그 차이기 때문에 비교가 조금 불가하죠. 그래서 저는 재활치료, 입원 치료하는 거 집중 치료하러 오신 거니까 할 수 있는 거 다 하셔가지고 남들 재활치료 3개월 걸리는 거
한 2주 만에 하고 퇴원하세요. 입원할 동안 치료받을 수 있는 거 다 받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요즘은 정부 정책도 그렇고 보험 정책도 그렇고 약간 수술 후 재활 쪽으로도 많이 열려 있는 편이에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 보험이나 산재 보험 같은 경우도 재활은 법적인 가이드라인 안에서 충분히 치료받을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또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하는 한방병원을 찾으시면은 보호자의 도움 없이도 전문 인력으로도 환자들 케어가 가능하니까 이것도 한번 찾아보시면 도움이 되시겠죠. 간병인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비싼데 이거는 급여 항목으로 지금 채택이 된 거라서 비용적인 면으로도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한방병원 입원하면 네. 비용 비싸지 않냐. 비용이 그렇게 안 비싼데?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재활 치료를 위해서 입원하러 오셨다 그러면 대충 치료 본인 그거에 맞게 치료 스케줄을 좀 짜드려요. 그래서 뭐 진짜 병원에 있는 거 다 할래 그러면 당연히 비싸게 나오는 거고, 나는 예를 들어서 이거는 조금 빼줬으면 좋겠어, 좀 부담스러워 이러면은 그거 맞게 좀 빼서 하고, 근데 치료하시려면 요거는 꼭 하셔야지, 실제로 뭐 도움이 되니까 꼭 하셨으면 좋겠다 하면은 그 정도에서 비용이 좀 발생하더라도 거기서 맞게끔 그렇게 맞게 그 치료를 계획을 잡아야 되는데, 막 있는 거 다 하고 그러면 당연히 비싸질 수밖에 없는 거고, 물론 뭐 거기서는 이제 메인을 다루는 거고 저희서는 이제 서브로 이제 재활 이제 회복을 위해서 돕는 건데, 저는 사실은 수술도 중요하지만 재활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이것도 그만큼 중요한 건데 여기에 투자한 만큼 여기도 투자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항상 치료를 할 때 환자분들이 내는 비용이 하나도 안 아까울 만큼 생각할 만큼 치료를 느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치료를 하기 때문에 비싸다고 생각하면은 저는 뭐 억울하죠. 저는 수술 후 환자분들이 오시면 항상 얘기 드리는 게 있어요. 잘 먹고 잘 자고 잘 쉬고 잘 치료하고, 요거 네 가지를 다 해야지 빨리빨리 좋아진다고 얘기를 드려요. 근데 예를 들어서 밥을 잘 못 먹어요. 그러면 한방치료에서는 소화기 문제를 해줄 수 있는 침 치료도 있고 한약 치료도 있고, 잠을 잘 못 자요. 그러면 잠을 잘 잘 수 있게 뭐 양방에서는 뭐 수면 유도제나 수면제를 처방할 수 있지만 이것도 몸에 부담이 되는 게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몸에 부담 없이 수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침 치료나 한약 치료도 가능하고요. 꼭 수술 후 재활이라고 해서 집에서 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그렇게 꼭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몸에 기질적인 문제가 있다면 그것도 같이 개선을 해야지 빨리빨리 회복된다고 보시면 돼요. 오늘의 한방! 결국 재활의 최종 목적지는 통증 완화가 아니라 수술 전처럼 일상생활로의 회복이 최종 목적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이나 여러분 가족들한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방 오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